누군가가 나에게 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틀렸어.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순간 안에서 뭔가 확 끌어오르면서 너무 돼?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이 안에서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욱하는 것. 요즘 이런 순간 부쩍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상대는 내 생각에 지적을 했을 뿐인데 기분 나쁜 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생각을 건드렸을 뿐인데 왜 내가 통째로 공격당한 기분일까요?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쉽게 이 발작 버튼이 눌려지게 되는 걸까요? 자, 이걸 풀면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욱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그냥 단순히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아주 오래된 습성입니다. 인간은 수십 년간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그 시절 혼자 떨어지면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맹수도 추위도 혼자서는 버티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이 무리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속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같은 걸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 내가 믿으면 우리 편. 그런데 혼자서 다른 걸 믿게 되면 쫓겨나는 쪽으로 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새겨져 있는 공식은 내 생각이 부정당한다 이꼴 무리에서 밀려난다 이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죽진 않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여전히 그 공포에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을 건드리면 생존 경보가 울린다는 거죠. 이게 역사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지동설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지구가 돈다는 건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겐 땅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통째로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지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계에서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건 그 시절에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공포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똑같은 공포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조직 안에서 매일 작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그 기획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이 팀장 입장에서는 기획서 하나에 대한 단순한 피드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팀원의 뇌에서는 아주 오래된 그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획은 이 팀원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이고 그 안엔 열심히 일한 사람, 이 일을 잘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기획은 틀렸어, 아니야 라는 말이 팀원의 귀에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는 그냥 틀린 사람이야.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 순간 팀원은 기획서를 지키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팀장님의 말이 아무리 정답이더라도 그게 수긍이 되거나 수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현상이 유독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겐 원래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는 말은 쏙쏙 받아들이고 어긋나는 말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문제는 우리 손안에 있는 이 화면이 우리의 이런 생각을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도 인스타도 내가 이미 좋아하는 것만 자꾸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매일 네가 맞아 라고 듣게 되면 내가 믿는 것과 나라는 존재는 점점 한 덩어리로 붙게 됩니다. 그러니 그 생각과 믿음을 조금만 건드리더라도 쉽게 아프고 욱하게 되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상대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방식은 이제 설득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곧 사람이라면 그건 틀렸어 라는 말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틀렸어 라고 들리는 거죠. 그 순간 상대는 내 말을 검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온 힘을 쏟을 겁니다. 설득이 시작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설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의 정체성을 건드리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옳다고 믿어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인정한 채로 나의 제안을 얹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으니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처럼 땡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선택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상대를 꺾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킨 채로 스스로 걸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18년 이상 강의도 하고 영업 현장을 다니면서 저는 늘 더 좋은 논리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박당하면 더 센 근거를 찾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기면 이길수록 상대와의 관계는 멀어지고 계약도 멀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지쳐서 저의 논리를 펼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말을 더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줬을 때 오히려 더 이 설득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순간 상대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부터 멈춰보는 겁니다. 팀원에게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대신 이대리라면 이 부분 어떻게 볼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라면서 상대의 생각을 들어줄 준비를 해보거나 고객에게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말을 하는 대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즉 상대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왜 누가 내 생각을 건드리면 욱 하는 발작 버튼이 눌릴까요? 내 생각이 곧 나라서 지적이 공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게 이 시대에 사람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